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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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젊어졌어요.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 생방송이라고요? 생방송 나온 겁니다. 아,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또 한마디. 이게 잘 보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이 튀어나와 있는 게 사실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식으로 튀어나왔던 차가 예전에 말리부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SM6가 이렇게 튀어나왔었죠. 그리고 뭐 사실은 좋은 차들은 다 튀어나옵니다. 포르쉐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튀어나왔으니까 되게 예뻐요. 실제로 보면 저 뒷모양이 실제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랜저는 조금 밝은 색이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저 흰색 같은 거 굉장히 옛날 흰색은 양카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 양카로서 정말 최고봉인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괜찮다. 젊은 친구들 볼 땐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오늘 제가 시승하는 이 차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컬러는 아닙니다. 조금 이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가장자리에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꽤 이 차에서 인상적인데요. 이게 요 부분이 그냥 죽어버려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에어필터 빼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에어필터 빼는 거 되게 좋잖아요. 에어필터 이런 식으로 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퓨즈 같은 것도 이 안에 퓨즈가 있어서 화재를 방지하게 돼 있다, 이런 거 좋은 거죠. 워셔액이 지금 이 주변에 간섭되는 게 하나도 없죠. 딱 열고 바로 넣을 수 있게. 워셔액이 뒤에 있으면 불편해요. 앞에 있으면 편하죠.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진 쿨런트 같은 경우도 돌려서 열도록 되어 있고, 소켓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런 부분. 캡도 굉장히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룹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돼 있다, 등등등등 모든 부분이 손이 들어가기 쉽도록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좋은 거는 좋다고 일단 해놓고 얘기를 해야죠. 좋은 거를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또 나쁘다고 하고, 그래야지. 좋은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테리어 컬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 이런 가죽을 스티치로 이렇게 박아 넣는 경우, 실제 가죽이 아니라 우레탄이겠죠. 근데 이 우레탄을 가죽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레탄을 썼어요. 가죽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도 쓰고 쭉 이어서 이렇게 스티치로 쭉 이어가는 거, 이런 정도의 고급감은 정말 이 정도 차급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또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이걸 좁은 걸 뭘 자랑이라고 해놨냐 그랬는데, 좁은 게 장점이라고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좁은 건 장점이 아니죠. 이거 좁아요. 좁은 건 단점입니다. 분명한 단점이고 안 좋은 부분이죠. 물론 이게 좁다는 걸로 알 수 있는 증거는 이 패널이 이 앞에 크래시 패드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이게 짧으면서 이 앞쪽 모듈이 짧아지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전진해 있잖아요. 전진해 있으니까 승객이 앉았을 때 차가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거죠. 다른 차들은 여기에 뭐 오디오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공조장치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이만큼 옵니다. 이만큼 오면 뭔가 차가 좁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현대기아차는 이걸 엄청나게 앞으로 밀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은 차는 지금 그랜저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랜저도 구형 그랜저에서 신형 그랜저로 오면서 이게 엄청 짧아졌죠. 어쨌든 차는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같은 앞바퀴 뒷바퀴 사이, 그러니까 같은 축구에서 더 많은 공간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걸 앞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최대한 밀어내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납 공간이 작은 건 이 차에서 어떤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차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나타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많이 적어요. 예를 들면 도어 포켓 같은 데도 1.5리터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 차는. 근데 소나타는 여기 1.5리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죠. 자,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죠. 안에 대시보드에 대해서 처음에 사진으로 보신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고래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고래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분리되어 있는 느낌,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분리가 조금만 더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는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면 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끝에 부분이 손에 잘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온 거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디오를 이 안에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그 오디오를 집어넣었던 게 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옮길 방법은 없어요. 옮기려면 이 뒤부터 다시 파야 되겠지. 문제는 여기에 에어백 모듈이 있어서요. 이 모니터가 있으면서 에어백 모듈이 있으면 아마도 간섭이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 모니터가 얼굴로 딱 와서 박힐지도 몰라요. 말해놓고 보니까 끔찍한데? 아무튼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출발 사인이 났어요. 이거 진짜 너무 기쁘다. 이전 그랜저를 타고 왔거든요. 이전 그랜저는 여기에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는 게 달려 있어요. 이 문짝에. 근데 문짝 중에서도 제일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를 조금만 뒤로 젖히면 더 젖힐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닿지가 않아서. 뒤로 이렇게 되면 팔이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팔이 안 닿는 곳에 어떻게 시트 조절 스위치를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옆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차가 중립을 놓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건 엄청난 정숙성입니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의 정숙성이 느껴져요. 제네시스도 엄청나게 정숙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일단 공회전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공회전에 대해서 정말 국산차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공회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공회전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요소기도 하고요. 지금 8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8단 자동 변속기에 지금 몇 단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8단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군요. 8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8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60칙 70km로 가고 있는데 RPM이 1100 RPM 1200 RPM 이 정도예요.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80km로 가는데 1200 RPM이에요. 이 8단 정말 RPM을 낮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차가 훅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느긋하게 젠틀하게 가속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인 자동차는 요즘 현대차엔 별로 없는데 지금 특이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약간 세팅이 조금 올드해요. 직결감 같이 느껴지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전 그랜저에서 느꼈던 그런 젠틀한 주행 감각이 이 차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팅이 다이나믹하게 젊은 층의 세팅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젊은 층의 세팅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드라이브 모드가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바꿔보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밟아볼까요? 엔진 소리는 조금 바뀌네요. 엔진 소리가 좀 바뀌어요. 그래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엔진 소리는 바뀌는 그런 아주 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바꾼다고 했는데요. 특히 핸들의 이 조향감을 많이 바꿔준다고 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 조향감은 지금 글쎄요. 그렇게까지 인상적으로 바뀌진 않네요. 컴포트 모드에서 꽤 바뀌는군요. 핸들의 조향감도 꽤 바뀝니다. 조향감도 지금 봤을 때는 컴포트 모드에서 굉장히 가볍게 핸들이 돌아가던 것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하면 꽤 딱딱하게 바뀌는데요. 충돌 테스트를 해달라는 충돌 테스트요? 네, 충돌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충돌 테스트 할 뻔했네요. 충돌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충돌이 안 돼요. 진짜 놀랍게도 제가 갔다 박아야지 하는데 충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는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거든요. 좀 전에 보셨어요? 긴급 제동 시스템이니까 좀 차가 급제동을 한 면이 있어요. 제가 급제동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젠틀하게 정지하진 않는데 충돌하려고 하면 이렇게 멈춰줍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자주 해보면 안 되는 것이 긴급제동은 진짜 자비 없이 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물건이 쏟아지거나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코너에서 이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제동은 절대 테스트해 보시면 안 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을 정도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자가 시승할 때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자 시승용 차가 조금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음이 굉장히 조용하다고 했던 차가 나중에 독자분들이 야, 조용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타보니까 하나도 안 조용하던데 너 무슨 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승한 시승차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조용했고, 그 다음 차에서는 그렇게 조용하지 않은, 시중에 나온 차는 조금 시끄러웠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는 굉장히 조용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루즈를, 이 기능은 정말 완소 아이템이죠. 정말 완소 아이템, 무조건 선택해야 될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엘카스라고 하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엘카스를 또 사용을 하면 지금 차선이 있으면 차선을 넘질 않아요. 차선을 넘지 않아요. 차선 가운데로 쭉 갑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아야죠. 핸들을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죠. 얘는 오른쪽을 좋아하지 않나요? 보통은 현대기아차, 제가 제네시스를 지난번에 계속 탔을 때 제네시스가 차선 오른쪽으로 계속 쏠려가는 면이 있었어요. 이 차도, 그 제네시스 스포츠도 그렇고 그 전에 G80 제네시스 그냥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차는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얼라이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좀 섬세하게 보고 나온 차 같아요. 이게 모든 차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기자 시승차니까 이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얼라이먼트 잘 맞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졌네요. 현대차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조금 불안한 면이 있었거든요. 뭔가 운전할 때 이거 좀 불안해서 못 쓰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차를 따라가느냐? 네, 따라갑니다. 근데 속도를 높이는데 조금 느긋하게 높이는 면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랜저의 세팅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되어 있지 않는 거고, 손을 놔도 코너를 도느냐? 코너를 도네요. 조금 선을 밟는 경향이 있는데 선을 잘 돌고 있습니다.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핸들을 진동시켜서 이 차선을 이탈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첨단 시스템이 들어있네요. 차선 이탈 경보가 이전 같으면 띠띠띠 해서 이제 이 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짜증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운전자가 뭔가 야, 운전 좀 똑바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뒷좌석에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계속 삑삑대네. 그래서 그 기능을 끄게 됐었습니다. 그 기능을 무조건 껐는데,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운전자에게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차선을 이탈했을 때 운전자의 핸들을 진동시켜서 운전자가 지금 차선을 이탈했다라는 걸 운전자한테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이 진동이 너무나 부드럽기 때문에 차선을 이탈했어요? 차선 이탈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 이탈한 것 같은데요? 하는 약간 소심한 느낌이 듭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스포티하게 바뀌었는데,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색 있는, 이전 현대차의 인테리어하고는 완전히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예요. 현대차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좀 뭔가 밋밋하고 뭔가 좀 평평하고 꾸밈이 전혀 없는 자동차, 그냥 성실한 자동차,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부터는 좀 꾸밈이 많이 생겼네요. 화려하고 뭔가 좀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났네요. 코너를 돌 때 느낌, 그러니까 이 CMDPS의 느낌은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계속 이 CMDPS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섬세해졌고, 이제 뭐 정보 처리 능력도 빨라졌고, 그리고 이 세분화 시켜서 조금 꺾었을 때,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전하는 단계를 뭐 360단계로 했다면 이제 뭐 600단계 이상, 720단계 정도 뭐 이렇게 높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더 섬세하게 이렇게 조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MDPS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시면 그 섬세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MDPS는 앞쪽과 뒤쪽에 이
두 개의 망을 가지고서 이게 핸들을 얼마나 돌렸는지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뭐 기말자라든지 이런 데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MDPS가 2차 정도 차급에서 맞느냐? 저는 만약에 그게 CMDPS와 RMDPS가 큰 비용 차이가 들지 않는다면 RMDPS를 달아줘야죠. 이 정도 차급이면 RMDPS를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RMDPS로 바꿈으로 해서 그 차이가 느껴지느냐?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못 느낀다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나타 터보하고 소나타하고 타보면 차이가 여실히 느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못 느끼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현대차 말로는 그 두 개를 현대차 직원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직원들이 그걸 구별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CMDPS를 장착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내놨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기존 HG 플랫폼에서 많은 부분을 달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G의 느낌이 그대로 있긴 합니다. HG는 좀 더 이거보다 젠틀했었죠. 좀 더 젠틀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차였다면 얘는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조금은 가미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프론트 마스크가 바뀐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세대가 바뀐 느낌은 아닙니다. 옆으로 롤링이 많이 줄었느냐? 예, 뭐 글쎄요. 롤링도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주행 감각은 아닙니다. 정수성만큼은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 차에는 지금 JBL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JBL 오디오가 렉시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오가 정말 좋은데요? 오디오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이렇게까지 맑은 느낌이 드는 오디오가 흔치 않은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디오 성능 굉장히 좋고요. 그 오디오가 뭐 소리를 끝까지 올려도 찢어지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거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샤프하고 그리고 뭐 크리스프 뭐 이런 표현 쓰는데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이 일단 있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은 이 음장감이 굉장히 좋아서 이 스테레오라든지 이런 것들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베이스가 약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약하다는 게 베이스 소리가 뭐 작게 들린다 이런 뜻은 아니죠.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그 스피커가 커다란 스피커에서 쿵쿵쿵 하면 가슴이 울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심장이 막 두근대는 듯한 그런 박진감 같은 게 사실 오디오에 있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소리가 귀로만 들리고 소리가 이런 몸으로 가슴으로 울리는 그런 소리가 좀 덜 들립니다. 롤링이 어쨌든 있습니다. 롤링은 옆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피칭은 앞뒤로 기울어지는 거고요. 피칭은 지금 노즈 다이브가 굉장히 적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이렇게 물렁물렁한 차가 이렇게 피칭이 안 될 수가 있나? 가속할 때도 앞이 훅 들리는 게 아니라 꽤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이 전세대 HG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거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런 느낌은 되게 수치화하기 어려워요. 요게 차가 이렇게 코너 돌 때 앞바퀴가 무너지면서 전체가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요런 느낌 뒤가 좀 늦게 따라오고 뭐 이런 느낌,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거야. 이렇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잘 못합니다. 이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개선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있죠. 무조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몇 초입니까? 7.6초. 네, 7.6초가 나왔어요. 7.6초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3.0L 엔진으로 7.6초 부족하진 않은 거죠. 제동은 이전에 현대차가 가속 페달과 제동이 조금 어색했죠. 제동을 눌렀을 때 조금 급제동이 되고 가속을 했을 때 조금 급가속이 되고 뭐 이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제동과 브레이킹이 굉장히 젠틀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게 바뀌었네요. 훨씬 부드럽게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브레이크 밀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밀리는 게 아니고 세팅이 그렇게 달라진 거죠. 세팅이 훨씬 부드럽게 바뀌었네요. 오, 이거 진짜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비춰줄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 후방에 있는 분들이 보이죠. 여기 위에서 내려다본 것도 있어요. 어떻게 꺾이는지, 앞바퀴는 이렇게, 뒷바퀴는 이렇게 꺾인다는 걸 또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뒤만 보여주기, 뒤와 대각선 보여주기, 이렇게 해서 옆에 연석 있는 부분에 딱 붙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경계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이게, 경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되어 있는 차들이 사실 흔치 않은데, 현대기아차는 이 부분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K7은 제가 그 시승 때 한번 타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K7을 또 타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K7하고 이 차를 나란히 놓고 정말 그 수치 하나하나까지 비교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K7을 직접 옆에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건 K7은 3.3L가 기본이고 이 차는 3.0L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3000cc 6기통 엔진에서요. 근데 이 차는 3000cc가 기본이다 보니까 K7보다 조금 나가는 게 덜 나갑니다. 대신에 연비가 조금 더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는 게 잘 나가는 차를 선택하실지 연비가 조금 더 좋은 차를 선택하실지 그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내 공간도 K7이 조금 더 넓습니다. 앞뒤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긴데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머리 공간이 K7은 루프가 약간 내려온 느낌이고 약간 더 스포티하게 이 구성이 빠졌어요. 이 차는 그거보단 조금 더 둥글둥글해서 그래서 머리 공간이 K7하고 비교했을 때 미세하게 더 큰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건 직접 뭐 옆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 12월 중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고장 역광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고 보통 이제 LF 소나타 출시 행사장 그리고 뭐 i30 출시 행사 뭐 등등등 신차 출시할 때마다 뭘 발표했냐면 초고장 역광이 53% 들었다, 52% 들었다, 51% 들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죠. K7 발표할 때도 53%의 초고장 역광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차에선 그걸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 발표 안 했을까요? 왜 발표 안 했냐를 물었을 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초고장 역광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류상으로는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구두로 물어보면 대략 한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HUD가 제가 며칠 전에 HUD를 보고 되게 나쁘다고 했어요. 이게 뭐 쭈글쭈글해진다 이랬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쭈글쭈글해지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HUD의 그 그래픽을 보여주는데 이 HUD 그래픽은 굉장히 단순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느낌표 사고다발 이렇게 써 있어요. 사고다발이라고 한글로 요만하게 정말 쥐콩만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속도계가 저기 굳이 나오는데 속도계가 왜 저기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고 내비게이션을 좀 큼직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 영역이 운전자의 어쨌든 시선을 빼앗는 부분인데 저렇게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기판도 충분히 복잡한데 그거보다 더 복잡한 걸 저기다 쏜다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예전에는 좀 박시한 느낌, 박스 느낌이었잖아요. 많이 이 A필러가 많이 서 있었어요. A필러가 서 있는 차들은 이 A필러가 그렇게까지 시야를 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훨씬 더 높게 보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자동차들이 앞유리가 굉장히 많이 누워요. 눕다 보니까 시야가 정말 좁습니다. 요즘 차들 정말 시야가 좁아요. K7은 정말 최악의 시야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차는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야가 넓고요. 이전 HG에 비해서는 시야가 조금 좁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이렇게
루프가 운전자 머리 위에 바로 루프가 딱 보여서 시야가 조금 개방감이 좀 적은 느낌이 있어요. 대시도 약간 올라왔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올라왔구나, 양쪽 올라오고 내려왔구나, 앞유리가 좀 작아졌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K7보단 나아요. 그런데 이전 HG보다는 좁습니다. 자, 연비 한번 보죠. 연비 일단 지금 주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주유한 후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지금 남은 기름이 절반 좀 넘는데 380km 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연비를 한번 보면 10.5km가 나왔어요, 리터당. 이야, 10.5km? 나 그렇게 세게 밟았는데, 이야, 신기하네요. 공인연비보다 잘 나오는 게 옛날엔 거의 불가능했죠? 근데 요즘은 공인연비보다 잘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차가 HG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업사를 섭외를 했어요. 이 차의 하부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존 그랜저도 이미 약간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군요. 기존 그랜저도 이 부분이랑 이 얄쌍한 이 프론트 서스펜션 보세요. 이 얄쌍한 프론트 서스펜션 정말 너무 얄쌍하다 싶을 정도로 이 로어암이 이거 이렇게 얄쌍해도 되나? 로어암이 아주 얄쌍한 그런 로어암을 갖고 있죠. 정말 서스펜션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하나의 마운트가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요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약간 도넛처럼 생긴 거, 이거 기억을 하세요. 이게 커버가 다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이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이전 그랜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커버가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커버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서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졌다. 확실히 좋아진 건 누구나 딱 봐도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커버를 잘했고요. 서스펜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이전 HG하고는 달라졌다. 이전 HG보다는 훨씬 더 든든해 보이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이 서스펜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전 HG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사용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바뀐 그런 HG 개선 플랫폼이다라는 말이 정말 HG를 많이 개선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 서스펜션은 그대로 이 얄쌍한, 저거 너무 얄쌍하지 않아 했던 그거 기억나세요? 그 구조 그대로 만들어져 있죠. 이게 HG가 전혀 아니야가 아니고 HG이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HG 플랫폼 아니냐? HG 플랫폼 맞아요. HG 플랫폼 맞습니다. HG하고 플랫폼을 같이 써요. 근데 HG를 개선한 플랫폼이죠. 그럼 이 플로어 전체를 다 바꾸는 그런 풀체인지는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풀체인지가 아니에요. 풀체인지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러면 풀체인지 플랫폼은 언제 하느냐? 10년에 한 번쯤 합니다. 지금 이 차 나온 지 얼마 됐죠? 한 6년 됐나요? 5년, 6년 됐나요? 더 됐나? 커버를 띄고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거 정말 두 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유사하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버를 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네요. 시승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요즘 점점 짧아져서 시승차도 잘 안 내주거든요. 시승차 한번 내줄 때 지금 이렇게 시승 시간이 1시간 남짓? 2시간 정도 시승하는 게 끝인데,
이 2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걸 파악해야 되니까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그랜저 HG로 돌아왔습니다. HG 많이 타보셨어요? 많이 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HG를 굉장히 옛날에 타보고 지금 간만에 다시 타보는데 느낌이 아주 묘합니다. 이거 진짜 올드하다, 진짜 옛날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랜저에서 지금 넘어오니까 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신형 그랜저하고 차이점 많이 드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느낌이 되게 원초적이에요. 뭔가 가속 페달 밟으면 당연히 앞이 들리는 거지, 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앞이 수그러지는 거지, 이런 식의 그런 아주 원초적인 느낌이 듭니다. 어이구 이게 과속방 지턱을 아까 넘을 때 그 신형 그랜저로 과속방 지턱을 넘을 때하고 정말 사뭇 다르네요. 통통 튀기다 못해 깡총깡총 하는 느낌입니다. 노면의 잔충격은 이 차의 타이어 인치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잔충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 차는 오래된 차고 4만 킬로가 넘은 차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노면의 느낌은 훨씬 더 거창하게 들어옵니다. 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아반떼 같잖아요. 그 아반떼 시절에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어떤 그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위해서 아반떼하고 그랜저를 통일시킨 거죠. 왜 그런 짓을 했지? 아반떼하고 그랜저를 왜 통일을 시켜요? 아반떼는 굉장히 어울리는 인테리어였는데 이 인테리어를 그랜저까지 사용한다는 건 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지나치게 도전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소나타에는 어울렸음직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가속감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뭔가 오래됐죠. 4만 킬로면 오래됐고, 그리고 렌터카로 이용했다면 뭐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네요. 정숙성은 신형 그랜저가 분명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에서 핸들을 돌려봤을 때의 움직임은 이게 더 헐겁거든요. 훨씬 더 헐거운 느낌인데 그 헐거운 느낌이 차라리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너무 샤프하게 엉뚱한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헐거운 서스펜션이 커버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뒤가 늦게 따라오고 쏠리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차에서 덜 느껴집니다. 이 차는 그냥 딱 완전히 그냥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느낌? 그냥 옛날 차, 옛날 고급차, 그냥 축 늘어진 것 같은 그런 스폰지에 물이 젖은 것 같은 그런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런 서스펜션은 어쨌든 쭉 가라앉아서 그런 안정감을 주는데 그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좀 발랄하게 통통 튀면서 발랄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차 서스펜션이 더 고려를 많이 하고 더 고민 많이 하는 적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 차가 더 좋은 점이 있네요. 엔진 소음도 약간 진동이 있는 편입니다. 약간 진동이 있고, 그리고 가속할 때마다 지금 몇 RPM이구나 라는 걸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이 계기판을 굳이 볼 필요 없이 지금 엔진이 한 3000rpm이야 하고 보면 3000rpm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순수한 엔진음이 느껴지는 그런 차고, 그런 것을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요즘 시대에 이 고급차급에 잘 맞지 않죠. 그래도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뭐 엔진음이 안 들리는 차 조금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부분은 이 도어에 있는 시트 조작 레버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달았어 도대체? 전혀 얼토당토하는 위치에 달려있는 시트 조작 레버인데요. 신형이 되면서 이게 깔끔하게 정리된 건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수납 공간 자체를 놓고 보면 수납 공간은 이게 더 넓어요. 더 많이 수납할 수 있습니다. 반듯반듯하고요. 그리고 이 수납 아래쪽 이 도어가 이 위로 펼쳐지면서 더 많은 짐을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로 느껴지는 그런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되게 잘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조용한 공회전입니다. 근데
진동이 좀 있어요. 그랜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HG 그랜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훌륭한 자동차인 건 분명하죠. 물론 그 시대에는 최선을 다한 자동차였겠죠. 하지만 지금 있어서는 역시나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는, 보편성을 잃어버린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타는 차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과 바뀌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잘 믹스된 것이 지금의 그랜저 IG입니다. 신형 그랜저는 이 차에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잘 개선을 했습니다.